장미는 28억이 넘는 데 비해 수지구의 여전히 2019년경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찻집 연구소입니다. 9월 7일 대책 이후로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 상승 흐름이 좀 더 빨라진 것이 느껴집니다. 동남권에서 8억 미만의 가격대에서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만한 지역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전세 연장 대신에 매매를 선택해도 좋을 만한 수지구의 입지 분석 2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지구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도 알려드립니다. 또 실거주 여건이 좋은 8억 원 미만의 추천 단지들 열심히 캐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수지구의 전반적인 입지가 궁금하시다면 1편 영상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 각 생활권의 특징과 가격을 랜드마크 단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생활권부터 설명해 볼게요. 수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요소는 바로 교통. 그 중에서도 신분당선 라인이 있는 생활권들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지구의 대장단지가 위치해 있는 성복역 생활권이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강남까지 30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신분당선이 있고 수지구 내에서 세대수가 무척 큰 편에 속하는 일군 브랜드 신축 단지인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위치해 있어 강하게 시세를 리딩하고 있어요. 현재 매매호가는 14억부터 나와 있고 실거래가는 16억까지 거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격에 이렇게 단시간 내에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확실히 요즘 트렌드는 뱀의 머리, 그 중에서도 대단지 신축인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수지나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정잣들 마을 태영 대시양 같은 단지들이 롯데캐슬을 뒤쫓고 있습니다. 수지구는 분당의 순회처럼 학군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우위를 보이는 지역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학군이 무난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역까지의 접근성, 그리고 단지의 규모, 연식,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편이에요. 수지구는 특히 구축단지가 많고 단지들이 10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00세대 이상, 신축, 역세권 단지들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성복역 생활권의 큰 특징은 신분당선 성복역과 롯데몰 주변으로 대단지 신축이 모여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편의성 덕분에 수지구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에서 멀어질수록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역에서 먼 생활권은 뒷부분에서 다시 따로 다뤄드릴게요. 다음으로 선호되는 지역이 바로 수지구청역 인근의 생활권이에요. 풍덕천동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역을 중심으로 상권과 학원가가 안정적으로 조성돼 있으면서 그 주변으로 균질한 단지들이 감싸고 있는 형태라 생활 여건이 무척 좋기 때문이에요. 풍덕천 생활권에서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단지는 가장 신축이면서도 수지구청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수지파크 푸르지오입니다. 아쉬운 것은 성복역 인근 단지들보다 세대수가 적은 430세대라는 점이에요. 만약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였다면 성복역 인근 신축을 바짝 쫓아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5구 타입 25평의 호가는 9억 9천이고요. 10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84 타입 35평 호가는 12억 7천이고 11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풍덕천동은 구축도 선호도가 무척 높은 편인데요. 구축 대장은 바로 신정주공 1단지입니다. 25평형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풍덕천 학원과 상권과 무척 가깝고 신분당선역과도 가까워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황금성도 좋은 단지예요. 이 정도 조건인데 서울에 있었다면 못해도 13, 4억은 갈 것 같거든요. 이 단지도 최근 실거래가가 9억 4,500까지 되었고 현재 9억 3천부터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풍덕천동에는 신축 단지가 귀하고 대부분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의 구축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90년대 단지들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어요. 21년 상승장일 때는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커졌었는데 그 이후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성, 추가 분담금 같은 이슈로 인해 지금은 시세가 잠잠한 편입니다. 당분간 정비 사업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5년 정도를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좀 더 실거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후반 단지와 2000년대 단지들이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90년대 단지들은 지하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주차 문제가 있어요. 물론 도로변에 거주자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이 조성돼 있긴 하지만 좀 불편하겠죠. 또 2000년대 단지들은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2000년대 초에는 아직 아파트 1층과 지하 주차장이 연결되지 않고 주차장에서 나와서 다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아무래도 조건이 더 많이 갖춰져 있을수록 거래도 잘 되겠죠? 정리해보자면 풍덕천 생활권은 수지구청역까지 도보로 가느냐, 버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갈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식과 단지의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과 황금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90년대 단지들의 경우 아직은 정비 사업의 진행이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고 또 앞으로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는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상현 생활권은 풍덕천이나 성복에 비하면 조금은 조용한 느낌이 드는 동네예요. 영동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광교와 인접해 있는데요. 광교의 파워가 그동안 워낙 세다 보니 광교라는 이름이 붙은 단지들이 많습니다. 사실 광교 생활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상현역을 중심으로 대형 상가들이 발달해 있는데 광교에 비해서는 밀리고요. 또 풍덕천 상권과 비교했을 때 규모나 사이즈 면에서는 겉보기엔 좀 더 커 보이지만 대형 병원 중심의 상권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인근에 수원 법조타워가 있어서 관련된 사무소들도 좀 있는 편이에요. 평일이나 주말 낮에 가보면 풍덕천에 비해서는 행인들이 좀 적고 활기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생활권의 특징은 풍덕천이나 다른 수지 생활권에 비해 연식이 좋은 단지가 많다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광교의 시세를 따라갔지만 이제 10년차 이상이 되다 보니 시세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는 꽤 수도권의 외곽에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조금 밀려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는 성복역 롯데캐슬 가도 차이가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광교 자이더 클래스가 규모와 연식, 생활 편의, 학군 면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고요. 59 타입 5평 기준 호가가 11억, 84 타입 33평은 12억 7천만 원입니다. 풍덕천 신축들과 시세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상현역은 생활권은 작지만 단지들의 위치가 신분당선역 바로 앞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출퇴근 그리고 학군적인 편의를 누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합니다. 동천 생활권의 특징은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신분당선 동천역의 위치가 아파트 단지들과는 멀다는 거예요. 역 주변에 물류센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기 전에는 수지도 꽤나 외곽이었기 때문에 이런 값싼 부지에 물류센터가 들어왔던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도시가 확장하고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지금 시대에 이런 노른자 땅에 물류센터가 있다는 게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전 용인시장들이 물류센터를 좀 더 고급 일자리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은 계획이 표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단지가 역에서 멀기 때문에 그나마 역에서 가깝고 또 연식이 좋은 대단지가 시세를 이끌고 있어요. 재밌는 점은 어찌 보면 분당의 오리역 생활권이나 죽전 생활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벽산 아파트 단지들이 오히려 동천역 이용은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2년간 시세가 꽤 많이 올랐어요. 동천 생활권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단지는 동천 센트럴자이 2019년식이고 수지에서는 보기 드문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최근 전용 84의 호가가 12억이고 실거래가는 11억 7천까지 되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가까운 신축이고요. 동천 생활권의 다른 신축들은 생활권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예전에 유명했던 준신축 단지가 있는데요. 한빛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라고 2010년경에 들어왔던 단지가 있어요.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있고
대형 평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휘재 씨가 여기서 신혼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가보면 고급 외제차도 많고 단지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고 또 입지적으로도 워낙 안쪽에 있다 보니 지금은 수지구청역 구축 20평대랑 호가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수지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만연마을 쪽은 신분당선이 지나가지 않는 생활권인데요. 교통은 다소 불편하지만 버스를 이용해서 신분당선 이용하기가 나쁘지 않고 아파트가 옹기종기 모여있어 생활 편의도 잘 갖춰진 편이에요. 단지들 중간에 중심상권이 있어서 학원을 보내기나 생활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많고 운동하고 있는 중장년 어르신들도 많이 보여요. 사람 사는 동네라는 느낌이 든달까요? 이쪽도 신축 단지의 규모가 작아서 시세를 리딩하는 힘은 다소 부족한데요. 더샵 수지포레가 가장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고 34평형이 9억 5천에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9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생활권도 대형 세대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20평대나 30평대 매물이 귀한 편인데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단지가 진산마을 성원 쌍떼빌 1차나 성원 쌍떼빌 5차 같은 단지입니다. 어쨌든 초등학교가 붙어 있고 평형 구성이 20평대나 30평대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죠. 죽전생활권은 신분당선이 아닌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동천역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들이 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길이라기보다는 차들이 다니기 좋은 길로 조성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소 안정적인 느낌은 떨어지는 곳입니다. 죽전역도 역세권 단지와 비역세권 단지의 차이가 꽤 있는 편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새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온 세터마을 쪽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20년 차가 되면서 여기도 구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세가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슷해졌습니다. 또 보정동은 사실 행정구역상으론 기흥구인데요. 수지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 학원가를 주변으로 기흥과 수지의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쪽이 기흥구에서는 학군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죽현마을 동원 로얄 듀크입니다. 33평 기준으로 호가가 10억 정도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 생활권은 학원가와 상권이 가깝고 또 단지들이 포근하게 상권을 감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가 굉장히 좋거든요. 또 플랫폼 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호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지구 내에서 역과 가장 먼 생활권이 바로 신봉과 성복 생활권인데요. 산의 골짜기 같은 지형 안쪽에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 지하철역 이용이 힘든 편이에요. 그리고 이 부근에 60평, 70평, 80평 등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버블7 지역을 규제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시세가 급등했던 지역을 버블7으로 명명했는데요. 그 중에 수지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세를 리딩했던 단지들이 이런 대형 신축 단지들이었는데요. 지금은 60평대가 너무 과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웰빙 라이프가 유행하면서 공기 좋은 외곽 지역의 대형 아파트가 사람들의 로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은퇴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노년을 보내시려던 분도 꽤 많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핵가족화 맞벌이가 일반화되며 집 안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대형의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졌습니다. 트렌드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입지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 드리려고 가져온 그래프예요. 빨간색은 수지구 성복생활권 끝자락에 위치한 한 단지의 51평형이고요. 파란색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송파구 잠실의 장미 1차 아파트 28평형입니다.
2014년쯤에는 두 단지의 시세가 무척 비슷했어요. 수지구는 신축으로 한창 주목을 받다가 가격이 조금 빠진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두 단지의 운명이 완벽하게 갈렸습니다. 장미는 28억이 넘는 데 비해 수지구의 대형은 여전히 2019년경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지구에서 이런 물건은 신중히 접근하셔야 돼요. 평수도 넓은데 가격이 이렇게 싸다고 하며 무턱대고 사시면 내가 갈아타기를 원하는 시점에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투자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성이에요. 사실 지금 이런 안쪽 끝에 있는 대형 단지들은 8억에서 9억대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면 역 근처의 20평대 단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그만큼 수요가 풍부한 것이 황금성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평수를 줄이더라도 교통 편의가 높은 단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생활권별 대표 단지들과 특징 말씀드렸고요. 지금 8억 미만으로 수지구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지구에서 중요한 노선인 신분당선 라인 근처의 20평대 단지들을 추천해 보고 싶은데요. 수지구의 자산을 발판 삼아 분당이나 서울 등의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서 황금성이 좋은 단지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옥마을 운암 퍼스트빌 수지구에서 2004년식이면 꽤 연식이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 단지 가보시면 단지의 단정한 외관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역에서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보나 버스로 이용할 수 있을 거리거든요.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어서 편리하고요. 또 근처에서 유일하게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연결되는 단지입니다. 26평형 직접 가서 보시면 넓고 쾌적하게 잘 빠져서 마음에 드실 거예요. 현재 입주 가능한 매물이 7억 초반대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는 4억 5천 정도 하니까 전세를 살던 세입자라도 대출을 조금만 더 융통하면 충분히 매매로도 전환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수지 벽산 블루밍. 최근에 오리역 역세권을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솔직히 선거용 공약인 경우도 많이 봐서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재,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일자리 호재가 있다는 부분은 꽤 긍정적인 듯 합니다. 벽산 1에서 4단지는 사실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동천생활권과도 분리돼 있고 분당 생활권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거든요. 대신 초등학교를 어느 정도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굴다리를 이용해 동천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딴 섬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실제 생활 편의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인지 거래도 활발한 편이에요. 아직 7억대로 매수할 수 있다면 괜찮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8억이 넘어간다면 분당의 구미동 단지들과도 꼭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역 벽산 블루밍. 최근 실거래가가 6억 8천까지도 갔는데 오히려 정상 입주 매물이 6억 5천부터 나와 있어요. 구축이고 조금 언덕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가는 길도 괜찮고 생각보다 역도 가깝습니다. 규모나 연식이 다들 조금씩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 매매가에서 이 정도의 실거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지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저가 매물들을 보면 새낀 물건들이 많은데요.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 매매가 많다 보니 갭투 수요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보다는 새낀 매물들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만약 당장 입주를 안 해도 되는데 현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새낀 매물들을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매매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져요. 우선 신분당선 주변의 20평대 단지들을 눈여겨보시고 30평대가 20평대와 너무 붙어있다고 한다면 30평대를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30평대는 20평대에 비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커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바로 옆에 풍산이라는 단지는 벽산 블루밍보다 선호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5천만 원 이상 싸다면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많은 추천하고 싶은 단지들이 있지만 이 3개의 단지들을 예시로 들어드렸고요. 비슷한 조건을 지닌 역세권 단지들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지금 5급 타입 기준으로 9억 미만인 아파트라면 그동안 수요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단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매가가 오른다고 해도 몇 달 만에 억씩 오르는 게 아니라 1,000, 2,000씩 아주 천천히 오릅니다. 지난 상승장에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전세 낀 매물도 여전히 많은 편이고요. 매물이 없어서 호가가 제멋대로인 상급지와는 분위기 차이가 느껴지는 편이에요. 조금은 아쉬운 단지일지라도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40에서 50% 정도입니다. 인기가 많아 매매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가는 30%까지 떨어져요. 반면 수지구의 평균 전세가율은 60%가 넘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세 수요가 얼마든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매매와 전세가 줄어들면 소액으로 집을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잠잠하고 집을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서울 주요 지역들은 매물도 없고 거래도 불이 붙어 매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에 따라 매매 난이도가 다른데요. 지금 내가 매수하려는 지역이 잠잠하다고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 살 수 있을 때 무혈 입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도권 공급 부족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9월 7일 대책에서 전방위적인 공급을 기대했지만 사실 공급책이 아닌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시간 끌기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리와 공급은 여전히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죠. 앞으로 분당의 재건축들이 얼마나 속도를 낼진 모르겠지만 부족한 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조금 더 속도를 내게 되고 이주가 본격화된다면 수지구의 전월세는 당연히 불안해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나온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참고했을 때 앞으로도 점점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규제 지역의 LTV를 40%로 낮추겠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에서 LTV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매매가가 이미 비싸기 때문에 LTV 40%를 적용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대출을 내기 어렵거든요. 이 대목이 9월 7일 대책에 포함된 이유는 앞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지구까지 그렇게 빨리 묶이지는 않겠지만요. 규제 지역이 앞으로 계속 확대된다면 그보다 가격이 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지구의 입지 분석과 8억 미만의 단지들까지 추천해드렸습니다. 규제가 무색하게 시장 참여자들이 조용히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두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관심 있는 지역들은 어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